네, 2022년 7월 30일 오전 11시 23분, 네, 오전 비트코인 관련 뉴스 함께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할게요. 네, 비트코인이 지난 5분간 1% 이상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잠깐 반등했었죠. 근데 반등한 거 지금 거의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 테더, CTO, 이더리움 머지 이슈 주시 중 수요와 보안 고려해서 체인 선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이슈가 뭐냐면요. 이더리움이 지금은 POW를 하고 있는데 이제 POS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최근에 있고 있는 거고요. 네, 테더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죠. 근데 테더 같은 경우는 이 POS로 전환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자기네들이 뭐 네트워크 연동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세계 1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 테더의 발행사 서클은 이더리움의 머지 관련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이 밝혔다. 어? 최근 작업 증명 기반 이더리움의 채굴자들이 주도로 하드포크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프로토콜이나 스테이블코인이 이를 지지할지 여부는 미지수다라고 하는 건데, 이더리움의 POS 전환에 대한 거는 무조건 지원을 할 텐데 현재 POW를 이더리움이 POS로 가지 않고 POW로 남기를 원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리고 하드포크를 해가지고 뭐 새롭게 변하는 이더리움도 내비들고 새로운 별도의 코인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하나 생겨요. 어떤 이슈가 생기느냐?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왜 폭등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드포크라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드포크는요, 기존의 코인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POW 이더리움 코인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요, 현재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하드포크된 코인이 하나가 공짜로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얘도 그러면 상장이 되고 가치가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수익이 돼요. 팔면 되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만약에 POW 하드포크가 되는 코인도 가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요 생각을 못했네요, 저도. 어저께 뉴스에서 저도 처음 봤거든요. 만약에 하드포크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호재입니다. 코인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네트워크한테는 약간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호재예요. 코인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공짜 코인. 에어드랍 받는 거예요. 지금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42까지 나왔죠. 투심이 계속해서 예, 개선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이었는데 이게 100에 가까울수록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네, 외신 이더리움 테스트에 골리모지 4달 10일 전망이다. 그러면 8월 10일 정도면은 POS 전환이 된다는 거죠. POS 전환이 되면 이더리움 가스비라든지 이런 데도 많은 영향이 올 거예요. 그러면 뭐 디파이라든지 NFT 하시는 분들 저렴한 가격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비트코인이 제미니에서 바이낸스로 뭐 2,000개 이상이 옮겨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업체 비트팜스 18메가와트 규모의 채굴 전력을 추가 조달했다. 얘기는 뭐냐면 채굴 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전기 용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모질라 가지고 채굴기를 더 오래 돌리고 싶어도 더 많이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팜스에서는 18메가와트 정도 아주 큰 전력을 추가로 예, 조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채굴장의 규모도 넓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EC 위원장, 암호화폐 시장, 증시와 같은 증시구를 규제돼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소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리 겐슬러가 말한 얘기는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증시와 같이 규제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만들어진 가장 큰 원인은요, 탈중앙화입니다. 누군가에게 규제받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예요. 탈중앙화로 만들어진 것을 제도권 안으로 계속 끌어오기 위해서 억지로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규제를 할 거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들 이런 것들이 규제가 돼야 되겠죠. 아무튼 근데 여기서 보면 암호화폐를 규제한다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한다고 했으니까 게리 겐슬러도 결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규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금은 뭐 우리가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주요 중앙화된 거래소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디파이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들은 거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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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처럼 많은 규제가 생긴다는 것은 고다운님 우리들에게는 구독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가 있어야지 기관이 들어오고 또 기관이 들어오고 규제가 되면 탈중앙화는 아니고 어렵습니다. 아무튼 암호화폐는요. 네, 브라질 상파울로 FC 성수 영입 비용을 USDC로 결제한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연봉을 준다는 소리죠. 근데 이런 거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뭐 현금으로 주나 뭐로 주나 그게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죠. 어차피 현금한 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계산해서 주는 건데,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세상에 어디다 쓸 수 있냐 이걸로 뭐 빵이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로 월급도 줄 수도 있고요. 이걸로 실제로 우리는 떡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고 다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의 사용성에 관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벤트에 이벤트. 위즈덤 트리 CEO 크립토 윈터 기회의 시기. 그러니까 크립토 윈터가 그거죠. 지금은 약간 그 하락장 보통 얘기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잡을 수 있고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투자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부럽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부럽지는 않아요. 왜 어차피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뭐 많이 투자해봐야 뭐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시겠죠. 예. 지금 들어오자마자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리플 샌프란시스코 만한 지역 대표 자선 기업으로 선정했다. 아무튼 뭐 리플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IMF 위원 암호화폐 매도세 글로벌 금융 시스템까지 확산되지 않아. 이거는 이미 나온 뉴스잖아요. 이거 이틀 전인가 이미 나왔던 거 아니에요?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새벽 5시면요, 여러분, 미국 증시는요, 새벽 5시에 마감해요. 근데 어저께 시작하자마자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이었거든요. 마이너스 막 1% 찍고 시작했는데 어제 마감할 때는 나스닥 지수가 무려 1.88% 상승하면서 끝냈네요. 어저께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네트워크 머큐리오, 도지코인, 리플 등 결제 지원.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코인들이죠. 도지코인도 지금 상당히 좋은 자리. 그리고 거래 지갑수가 갑자기 막 늘어났다고 하죠. 리플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도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도지, 리플 이 친구들이 조만간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예, 이 결제에 지원된다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사용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상당히 좋은 겁니다. 네, 미국 SEC 위원장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냥 신고제로 운영이 돼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증권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SEC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암호화폐 역시도 이렇게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가 왜 SEC에 등록을 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SEC는요, 뭐예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예요. 근데 자꾸 암호화폐를 증권화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밑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SEC는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스머티랩에서 9천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는 소리는 많은 수요가 있다는 소리고요. 실제로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다는 소리는 이 시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네, 리서치의 소매업체 약 75%가 2년 내에 암호화폐 결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비트코인 결제로서 결제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소매업체 입장에서도 뭐 결제할 때 현금으로 하나 비트코인으로 하나 본인들이 크게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로도 투자 지원 결제 시스템을 받겠다. 언제? 앞으로 2년 안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오늘 뉴스는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뉴스, 네, 이 정도가 있었고요. 오늘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한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방송을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하나 뉴스가 나왔어요. 도쿄돔 호텔 숙박권 성격 유틸리티 토큰 발행한다. 일본입니다, 일본. 이런 거 볼 때는 뭐 세부적인 내용 우리랑 별로 관심 없는 거고요. 최근에 일본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아, 일본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일본 자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코인들은 뭐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카르다노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아니라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입니다.